어제 있었던 윤석열 1심 선고를 보면 네. 아니 사법부가 이게 뭡니까?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돼서 네.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습니다. 바로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것도 잘못이죠. 사실은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도저히 저는 인정이 안 됐어요.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란을 마치 즉흥적으로 이틀 전에 준비했다는 식으로 지금 판결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전전날 정도에 이제 네. 무력으로 뭐를 해봐야 되겠다.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9월 12일 날 용상에 앉았죠. 어제에 앉았죠. 근데 9월 21일 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만세불렀겠죠. 저 어자가 저 고지가 이제 저 자리가 내 자리야 했겠죠. 9월 26일 날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바로 대장 6명을 인사를 해요. 노상원 수첩이 2023년 10월을 가리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라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중장들 인사를 쭉 합니다. 그 중장들이 2024년 12월 3일 날에 네. 그 현장 출동 기타 이런 지시를 하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그렇게 준비돼서 온 거잖아요. 2023년에. 네, 2023년부터.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4년도에 군인들하고 해서 매일 술 먹고 뭐 계란말이 해주고 뭐 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준비 군인들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왜 군인들을 안가에 불러서 술을 먹여요? 무슨 저 박정희 뭐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그러면 이 재판부가 보는 그 기준점 이틀 전? 그러면 강혜경 씨나 전화해서 수도 없이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게 하고 12월 2일 날 뭐 시민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민주당에 줄 수도 있고 언론에 줄 수도 있다 막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딱 이걸로만 좁혀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내란을 계획한 시점을 보면 언급하신 것처럼 네네. 2023년부터 준비해온 최소한 그게 좀 눈에 보이고 인사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된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주기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일 무렵으로 이걸 내란 계획한 시점으로 판단을 했고 또 노상원 수첩도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상원 씨가 그냥 막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듯이 귀찮다는 듯이 막 얘기하듯이 진짜 뭐 아이 그건 내가 재미로 끌적거려 본 거예요. 뭐 이런 태도였잖아요. 과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내란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중요 사건을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딱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짚은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국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봉직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가명 사유죠, 사실. 예. 그게 왜 가명 사유가 돼요? 가중 사유가 돼야지. 가중 사유가 돼야 되는 국가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27년인가 뭐를 검사를 했다고 맨날 자랑질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 공직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려고 했다? 네. 가중 사유죠. 왜 그게 가명 사유가 됩니까? 그렇네요. 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네. 계속 먹어왔던 사람이 그 전과가 없다 이런 건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과가 100개가 있었든 1000개가 있었든 내란이라는 전과를 저지를 사람은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나옵니다. 없는 얘기고요. 예. 국가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못 전다.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거꾸로죠. 그렇네요. 그 거꾸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기현 판사의 그래서 판단.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그나마 공소 기각 안 된 게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지극히 일부에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사형이란 말이에요. 판결문 줄줄 읽은 거에서도 대부분 사형으로 그 방향이 화살의 방향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왜 난데없이 가명 사유를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부가 네. 뭐 답을 내려놓고 거기에 거꾸로 꿰맞춘 듯한 느낌이 있죠. 저 변호인들이 그랬죠. 특검에서 답을 내린 대로 재판부가 따라간다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답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앞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앞쪽을 이유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기현 판사가 어제 이제 읽어 내려가는 그
이 판결문 선고문 내용을 쭉 보면은 찰스 1세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찰스 1세 결국 예. 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예. 그래서 영국이 왕을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사형이 선고가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살짝. 역사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무기징역 선고. 역사 공부에다가 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뭐 해서 그런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근데 보면 예. 이진관 판사 이런 판결문을 보면 담백하잖아요. 일종의 미사역구 이런 그런 류의 글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미사역구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잖아요. 주로 보면 비유나 미사역구는 그렇네요. 예. 뭔가를 이렇게 핑계를 만들 때 많이 쓰잖아요. 보면 사람을 홀리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란하게 뭔가를 만들고 거기 그걸 통해서 이제 감형 사유를 만드는 네. 이런 꼴이 됐죠 결과가. 하하. 그래서 어제 보면서 뭐 계속 뭐 혓바닥도 이렇게 내밀었다가 물도 마셨다가 뭐 뭔가 부산스럽더라고요. 계속 읽어 내려가는 이 그 모습 뉴스의 자체가. 태도들도 보면 예. 문제라고 봐요. 재래식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들이 마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된 게 있잖아요. 그거 대비 어제는 달랐다 이러면서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다르던데 태도부터 모든 태도, 내용이 바뀌는 뭐 게 말투 없는데 이런 게 예. 바뀐 게 없던데. 좀 과정에서는 설사 가벼움이 있었다 치더라도 어제 같은 날은 훨씬 더 준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30년 전에 전두환을 사형했던 바로 그 장소. 그렇죠. 나이도 같더라고요. 30년 전 전두환과 어제 윤석열이 같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하. 고령이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65세 비교적 고령이다. 이렇게. 그럼 한번 얘기했어요. 비교해봐요. 군인으로 평생을 무골로 이렇게 장착된 전두환 같은 나이. 거기도 사형이었는데 고령을 감안한다? 뭐가 고령이에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때 전두환과 나이를 비교해봐도 그렇고. 네네. 지금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상식이라고 할까요? 생각도 65세 비교적 고령이라고 이렇게 요즘 판단을 할 수가 65세 있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형님들께 고령이라 그러면 듣는 65세 기분 나빠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어제가 이제 농담으로 저희끼리 444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형이구나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그러면 또 저 시간으로 계산했나? 시간으로 계산하면 443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속 취소를 했던 직위원이 네. 또 직위원이 직위원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고가 있었다. 자, 이 선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셔서 어제 한잔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진짜로 눈물 흘리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술을 한잔 했어요. 한잔 했어요? 아이, 화가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네. 국민들 또 화병 나게